여기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미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퇴사 통보서를 받기 8개월 전,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회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핵심 인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가는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핵심 인재가 떠나는 데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퇴사 면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 연구에서 퇴사자 18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명 중 15명이 퇴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실제로 회사를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 평균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이 시간 동안 회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단순히 한 명의 노동력이 아닙니다. 18명이 8개월간 쏟았어야 할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무려 144개월, 즉 12년치의 에너지가 증발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출혈이 바로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인재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8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조직의 핵심 자산들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산성과 아이디어가 차단됩니다. 우리는 이걸 조용한 퇴직이라고 부르죠. 직원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열정적으로 제안하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회의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회사의 것이 아닌 본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집니다. 둘째, 관계와 지식이 증발합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수많은 노하우, 개인에게 묶여있던 중요한 네트워크가 마음을 닫는 순간 통째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배우는 값비싼 학습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셋째, 문화에 대한 기여가 소멸됩니다. 뛰어난 인재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팀의 좋은 문화를 만들고 때로는 굳은 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 우산은 접힙니다. 남겨진 조직원들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혼란과 불안의 비를 맞게 됩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의 조직에서 한 명의 역할은 선형적인 생산성에 그쳤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을 채우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시대를 이끄는 슈퍼 인재, 즉 탑 탤런트 한 명은 압도적인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서 팀 전체의 아웃풋을 리드하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로봇팔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인재의 유출은 단순히 빈자리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가 구축했던 시스템, 그가 이끌던 혁신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조직은 대체 불가능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대한 학습 비용과 극심한 혼란을 마주하는 것은 물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유능한 인재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조직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사례, 무의미해진 6개월입니다. 개발자 류 씨는 6개월간 치열하게 신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임원의 말 한마디로 프로젝트는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죠. 명확한 설명도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류 씨의 마음은 바로 그날 떠났습니다. 그의 6개월은, 그의 열정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너진 공정성입니다. 기획자 오 씨는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역량 부족하지만 인맥이 두터운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관계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오 씨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반복된 무시입니다. 엔지니어 이 씨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그의 보고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나중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죠.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모두가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조직들은 인재가 퇴사를 통보하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하는 방식, 즉 사후약 방문이라 부릅니다. 직원이 떠나겠다고 하면 그제야 연봉 인상과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에게 돈과 감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떠난 마음을 돈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머무르는 면담과 투명한 피드백입니다. 퇴사 면담이 아니라 재직 중에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불만이 쌓이기 전에 에너지 레벨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당신의 제안 자체가 가치 있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조직을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조직은 퇴사 관리를 합니까? 관계 유지를 합니까? 대부분의 실패하는 조직은 왼쪽 아래, 즉 반응적 통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야 이유를 묻지만 이미 늦었고 의사결정은 블랙박스처럼 이루어지며 맥락이 단절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오른쪽 위, 예방적 맥락 중심의 조직입니다. 이곳에서는 머무르는 면담으로 직원의 에너지를 수시로 묻고 맥락적 피드백으로 투명하게 결과를 공유하며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조직은 지금 어느 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까? 핵심 인재는 떠나기 8개월 전부터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열정, 줄어든 아이디어 제안, 회의에서의 침묵. 이것은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미세한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조직은, 그리고 리더인 당신은 그 미세한 주파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당신은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